그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진리에 있는 급신물이 하나가 있어대 이것이 강과 같은 이런 어떤 뭐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우리 불교는 인연법을 배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즉 이 원력도 하나 인연이거든.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부처인데, 이 천개의 강이 뜨듯이 우리 마음속 누구한테나 다 있다.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 있습니다. 어떤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 같은 부처님 계셔요? 아니다. 부처님 같은 분도 다 계셔.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우리가 보신 분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에 어떤 사람이 탁 떨어지려 할 때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팍 잡아 당기죠. 이제 보호하지요. 그게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물가에 애가 지금 아장아장 걸어가가지고 애기가 빨리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 애기 아니라도 무조건 가서 이렇게 빼내지요. 그렇게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고통 속에 빠져있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좋은 마음이 있는데도 탐심과,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큰 탐심이 있지요.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라는 큰, 보통 말하는 이 번뇌죠. 번뇌에 의해서, 이 번뇌가 구름이에요. 번뇌 구름. 번뇌 구름에 의해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부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생 노름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로 고심부를 갖다가 우리가 마음속에 형상해서 아미타 부처님이다 하기도 하고, 관세음보살님 하기도 하고, 무수히 많은 부처님을 붙이는 겁니다. 왜 그래 부처님이 많이 있느냐 하면 중생의 원이 하도 많았어. 중생의 원이 하도 많으니까 원하는 바대로 중생을 부지게 되니, 그것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 어디에 그 한다고요? 내 마음속에. 그걸 확실하게 돼. 그리고 확실히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신부는 뭔가 하면은 실제 역사적인 부처님을 만났어요. 이건 실존인 분, 역사적 부처님, 부처님, 실존. 우리가 실존한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 2500년 전에 인도에 나셔서 큰 이 깨달음,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많은 중생을 구제하시고 40몇 년간 많은 중생을 구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길을 갖다가 부처가 되는 길을, 부처님은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쳐준 겁니다. 중생들한테 이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노라고. 그래서 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중생들한테 가르치는데, 결국 부처가 되면은, 부처님이 되면, 결국 깨달음이 되면 결국 행복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예요. 결국 부처가 되면 뭐 하는데? 행복한 거예요.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불교 공부하는 방법이, 자, 스님 우리가 지금 현재 행복한 불교 공부가 주로 교리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함경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함경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수행에 가는 법도 많이 그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교류 과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가장 대승불교의 핵심을 할 수 있는 반야구죠. 반야구 계통의 경전 중에서 가장 핵심 경전인 반야신경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 그동안에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스님과 같이 공부할 때는 반야신경을 그냥 이 지식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 내 몸으로 반야신경의 공의 도리라든지 이것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 해야 되지.
머릿속으로만 남아있는 건 안 된다. 짧은 우리가 한 30분씩 하겠습니다만은 이 짧은 시간에 얼마든지 공부법을 배울 수 있고, 여기서 배우는 거는 그 방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배워가지고 집에서 많이 활용하셔서 나중에 깨달음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그런 법을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첫째 정확한 불교의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 배웠던 거 다 많은 게 있지만 그것들이 다 이제 스님 이 공부를 통해서 종합이 될 겁니다. 하나하나 종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합이 돼야 그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실행을 하면서 뭘 하냐면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야 되는 거야. 진리를 터득해 가는 거야. 그 머릿속에 한 걸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하면서 실제생활을 일러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우리가 지금 현대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뭔가 하면 현대병. 많기도 하지만 최근에 보면 이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병이 참 많습니다. 화.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이 도로가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차를 대놨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지나가면서 여보시오, 이 차를 주차장에 대든지, 사람 인도도 아니고 도로가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다니는 사람 불편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쓱 나오더니 야구방망이 들고 나가지고 다짜고 좀 패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왜 그런 일이 나면, 우리가 여러분도 옛날 강의를 학교 학생들 강의를 했을 겁니다. 했지만 이 인격적인 교육을 정말 안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계의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지식 교육은 참 많이 가르치는데 세계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똑똑해요. 그리고 랭킹에 들어가요. 한국 사람 머리 좋기로 랭킹에 들어간다니까. 하버드 대학 이런 데 가서 조사를 해보면 한국 사람 엄청 두뇌가 뛰어나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빼고는 한국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 근데 지난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 이런 생활 있잖아요.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아이들, 우리 학생들 중에 했더니 OECD 국가 중에 제일 꼴찌였어요.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잘났으니까 내 혼자 잘났다 이 말이야. 전부 다 뭐를 만들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들을 공주병으로 만들고 왕자병을 만들었어요. 공주병과 왕자병. 거의가 공주병, 왕자병이 됐어요. 막 그래갖고 제대로 공주가 되고 왕자 되면 좋은데 지가 나가가지고 공주 되고 왕자 되려 하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내 공주 못 되는 게 많지요. 공주 되면 되는데 공주 못 되고 왕자 못 되는 사람들이 엄청 집에서는 그래 만드는데 안 되니까 이 사람들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계속 엄마랑 푸싱하면서 엄마는 또 대리만족하지요. 대리만족. 애를 키워놓고 막 지가 무슨 그 대리냥 해가지고 막 하는데 못 따라가니까 막 애를 막 잡는 거야. 그래서 다 막 그냥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이러니까 애들이, 특히 사춘기 때 애들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애들이 뻔당한 이제 번당한 애들, 그런 애들은 뭐냐면 마음속에 억눌린 게 많은데 이 화를 풀지 못해가지고, 특히 아버지가 애를 폭력으로 다는 사람 있잖아요. 폭력으로 때리는 사람들은 애들이 하면 어떤 경우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13살 땐가 아버지한테 맞아가 죽을 뻔했대요. 얼마나 맞았는지. 근데 걔가 죽을 뻔했는데 119 있잖아요. 엄마가 119에 신고를 했어요. 119에 왔는데 119에서 애가 왜 그랬을까 하니까 넘어져 다쳤다고 해서 엄마가 아빠가 뗐다 소리 못 한 거야. 근데 그 애가 그 푸시고 들은 거예요. 가슴에 상처됐겠죠. 엄마라는 사람이 아빠가 때렸다 해야 되는데 119 와서 물으니까 그럼 아빠가 때렸다 하면 아빠 구속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그게 아빠 남편도 보호하고 이래 하려다 보니까 애한테 그래 버린 거야. 애는 상처됐겠지요. 그 다음부터 애가 그때부터 이상한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막 이유 없이 막 쾅을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급기야는 애가 아버지를 때리죠. 나이 크니까.
20살 넘으니까 군대 갔다 오니까 아버지를 폭행해요. 사세없이 막 때려 패는 거예요. 그거는 자업자득이죠. 근데 이런 현상이 뭐냐면 화를 그 아버지가 첫째가 아이한테 화를 내버렸잖아요. 그것도 무시무시하게 냈잖아요. 이 화란 것은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 이한테 화를 내면 그 사람 마음에 화가 심어져 가지고 다음에 이 사람 또 화를 낸단 말이야. 그 정폭이 되가 화는 계속 정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 따라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까 같은 그런 사람 나온 거예요. 지나가다가 화를 못 참고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애들이 산에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잖아. 계단에서 담배를 딱 애들이 담배를 탁 피우는데 아침에 올라가니까 너무 그 맑은 공기에는 냄새가 괜히 싫잖아요. 그래서 두 친구끼리 가다가 자기 엄마 볼 되는 사람들이죠. 가면서 애를 나무랐어요. 얘들아 너 여기서 왜 이 담배를 피우니? 담배 피우면 살이 불나기도 하고 너 몸에도 건강에도 안 좋고 한데 그래서 저 머리를 좀 멀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딱 지키고 꼬라보고 있더니 걔들 계속 그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갔다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그래 딱 기다리니까 나중에 애가 그 애들 아직 이제 청소년들이에요. 20살도 안 되는 18, 17, 18좀 된 애들이 아마 계약을 해가 있는 애들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 엄마 같은 사람 내려오니까 그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딱 지적하면서 아줌마 잠깐 봅시다. 그래가지고 아줌마를 딱 보고 아줌마는 가시오.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놀래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갔어. 근데 그 여자를 거기서 성폭행을 하고 죽여버렸어요. 애 둘이서. 그래 결국 잡혔는데 잡혀가 보니까 결국 이런 애들이에요. 화를 조절할 수 없는 애들. 그게 얼마나 엄마가 평상시에 막무라니까 특히 엄마 같은 사람 있잖아요. 자기와 자기 나이가 든 어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잔소리도 싫어하는 거예요. 잔소리 들으면 화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교육제도도 있고 뭐 장관도 있고 대통령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길러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나중에 불안합니다. 얼마 벌금 대낮에 지난번 봤죠? 차를 타고 막 그래 아무데나 막 가버리는 거. 가다가 엄청난 사람이 다치고 죽고 그랬잖아요. 그럼 미친 사람들이 많이 미친 사람들이. 이 화를 자세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화를 낼 순간에는 자기 정신이 없답니다. 정신은 기억을 전혀 못해요. 화면 상태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정신이 없고 뭐만 살아있습니까? 분노만 살아있는 거예요. 미친 거, 한번 순간 좀 미친 거지. 이런 사람들 현대인들이 막 길러지고 엄청나게 길러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이 자살률이 아마 세계 지금 최고로 달린다 그럽니다. 노인 자살도 말도 못하고요. 왜 이렇게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선생님들 어릴 때 보면 금수강상 배웠지요. 저도 그래 배웠고 금수강상 살기 좋은 우리나라 동방예의족 배웠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어찌 보면 추악한 나라 됐어요. 다시 보면 너무나 무서운 나라 됐어요. 거기에 역할하신 분들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 살았어. 그래 지금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경쟁에서 이기려고 저도 전후 세대인데 전후 세대 대충 보면 생존 경기 이기려고 막 무조건 밟고 넘어갔지요. 그래도 그렇게 가르쳤고 부모들이 죽기 살기로 해락하고 나가서 들어오면 너들 맞고 오지 말고 애 패고 온나 이러는 거예요. 막 패오면 좋다 하는데 너들 맞고 뭐 더더래.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고 나도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 애한테 써먹었다니까 옛날에. 예? 저도 선생님 결혼을 옛날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가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안 크겠지요? 난 나중에는 스님 되고 난 다음에는 이 공부를 해보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내 잘못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큰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당연한 거고 아이들이 무슨 말 하고 있어? 아빠가 때리면 맞아야지. 왜? 나도 그래 맞았거든요. 아버지가 옛날에 딱 돼가지고 차를 태가 딱 하면 여기가 피가 막 나도록
해초를 피가 나도 피멍이 줄줄 나고 피가 터져도 그걸 찾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효자지. 막 그렇다고 다 도망가고 달려가면 안 돼요. 막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애들한테 하는 게 요즘 애들이 약하잖아요. 비교가 되겠죠. 나무 집에 사람은 안 그러는데 우리 집만 그런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애들이 엄청나게 말한다고. 그거로 경주를 해서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지요. 결국 부부싸움 되지요. 엄마는 죽기 살기로 아이를 보호하지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엄마가 가세돼가지고 결국 남편을 공격하다 보니까 남편이 쓸 자리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실컷 일하고 열심히 일해가 해도 이거는 갈 데 없네 이래가지고 집을 나가게 된 그런 사례가 되는데, 결국은 그게 다 내 잘못인 줄 모르고 그 당시는 그랬는데 한참 만에 돌아와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다 내 잘못인 거예요. 그때 이미 다 끝나붙지요. 상황이. 간 사람 가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막 가족 다 흩어진다. 어찌 보면 그렇게 이거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는 9살, 10살 좀 제가 어릴 때부터 동진 출가해가지고 하는 스님의 강의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스님은 시장 바닥에 내팽개치는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그걸 정덕을 하고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도 이거는 내 삶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간 거야. 내가 잘못 살아간 거야. 그래 철저하게 처음에 반성이 있어야겠다. 그 반성을 보고 우리가 뭐랍니까? 참여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공부가 약간은 시작하기 약간은 좀 무겁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무튼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한 가지만 얘기했죠. 스님이 한 40대 중반쯤에 갔을 때 길거리 가니까 내보고 40대 초반인가 좀 됐을 때 길거리 가니까 나보고, 그때 지금도 머리가 그 당시도 머리가 없었어요. 약간 옆에만 이렇게 돼 있고 빨리 조로가 돼가지고 옆에 흰머리가 났어요. 머리는 없고 40대 초반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어르신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웃기는 얘기를 하면은 저게 서울역 지하철에 갔더니